반갑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부의 이동, 그 서늘한 판도 변화를 가장 먼저 꿰뚫어보는 신선생입니다. 잠깐 영상 넘기지 마시고요. 딱 30초만 제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가 분명히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정작 그 기술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건 전혀 다른 나라 기업이라는 느낌이요. 이게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삼성이랑 LG가 전 세계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을 사실상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 패널 하나가 팔릴 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수천억을 쓸어 담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이름도 생소한 UDC라는 곳이에요. 한국이 피땀 흘려 만들고 미국이 조용히 챙기는 구조. 30년 동안 이게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근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30년짜리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의 작은 연구실에서요. 저는 지난 몇 달간 이 이야기를 추적했어요. 공식 브리핑 자료를 뜯어보고 논문을 읽고 이 기술이 만들어낼 돈의 흐름을 하나씩 역추적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전부를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어 가실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전 세계 디스플레이 판도가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이 변화가 만들어낼 돈의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현실부터 직시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프리미엄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최신 아이폰 화면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TV 화면도 따지고 보면 다 한국산이에요. 근데요,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을 팔 때마다 기름 특허료를 다른 사람한테 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리 치킨을 잘 만들어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수익의 일부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이게 지금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실입니다. OLED 패널이 빛을 내려면 인광 도펀트라는 핵심 발광 소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근데 이 소재의 원천 특허를 미국의 UDC, 유니버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꽉 쥐고 있거든요. 삼성이랑 LG가 이제 패널을 팔 때마다 이 회사에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로열티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공장을 짓고 인력을 갈아 넣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냈는데 정작 가장 달콤한 과실은 아무것도 안 한 미국 회사가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게 진짜 화나는 포인트거든요. UDC는 공장이 없어요. 직접 패널을 만들지도 않아요. 그냥 특허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한국 기업들이 피땀 흘려번 돈의 일부를 매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주는 한국이 부리고 꿀은 미국이 빠는 구조예요.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뒤에서는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미 LCD 시장은 완전히 가져갔어요. 10년 전만 해도 중국 OLED 점유율이 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글로벌 OLED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33%까지 올라왔어요. 10년 만에 0에서 33으로 뛴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중국 정부가 자국 디스플레이 기업들한테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퍼부었거든요. BOE 같은 중국 기업들은 원가보다 싸게 팔아도 정부가 손실을 메워주는 구조예요. 기술이 부족하면 돈으로 메우고 인력이 부족하면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앞에서는 미국이 특허료를 뜯어가고 뒤에서는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위로도 아래로도 막힌 상황에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서서히 숨통이 조여오고 있었어요.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삼성이랑 LG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 회사가 흔들리면 그 밑에 연결된 수백 개의 부품사, 소재사, 장비사가 전부 흔들려요. 대한민국
제조업 생태계 전체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이 판을 뒤집어야 했어요. 기술로, 특허로, 완전히 새로운 소재로요. 그 구원투수로 등장한 소재가 바로 페로브스카이트예요. 이름이 좀 낯설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발음부터 버벅였어요. 근데 이 소재가 가진 능력을 알고 나면 이 이름 같은 건 아무 상관 없어지거든요. 한번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스마트폰 화면, 아무리 좋은 OLED라도 사실 진짜 자연의 색을 100% 보여주진 못해요. 인간의 눈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색의 범위가 있는데 현재 최고의 디스플레이 소재들도 그 범위를 완전히 채우지는 못하거든요.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REC 2020이라는 차세대 색상 표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색을 얼마나 완벽하게 재현하느냐의 기준이에요. 근데요, 전 세계의 소재 중에서 이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페로브스카이트예요. 기존 올레드 소재는 이 기준에 근접하는 수준이에요. 양자점, 그러니까 삼성 QLED TV에 들어가는 퀀텀 닷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훌륭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빛의 파장 폭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좁고 날카로워서 자연의 색을 그대로 재현해내요. 차원이 다른 거죠. 게다가 만드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기존 OLED 발광 소재는 희귀 금속을 써서 복잡한 화학 공정을 거쳐야 만들어져요. 1g 만드는데 금보다 비싼 비용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요, 솔직히 믿기 어려운 수준인데 용액을 섞어서 바르면 돼요. 마치 페인트 칠하듯이요. 공정 단가가 기존 대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아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성능은 현존 최고를 아득히 뛰어넘는데 원가는 껌값 수준인 소재가 등장한 거예요. 있잖아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럼 왜 지금 내 TV랑 스마트폰에 안 쓰이고 있어요? 맞아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소재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페로브스카이트는요, 진짜 유리멘탈이에요. 수분에 닿으면 결정 구조가 와르르 무너져요. 산소에 노출돼도 망가져요. 열이 조금만 가해져도 빛을 잃어버려요. 비유하자면 얼음으로 만든 페라리예요. 보기엔 완벽한데 시동 걸면 녹아내리는 거죠. 실험실에서 조심스럽게 만들어서 불을 켜보면 기가 막히게 선명하고 밝아요. 근데 몇 시간만 지나면 화면이 시커멓게 죽어버려요. 디스플레이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습한 날에도 건조한 날에도 몇 년을 거뜬히 버텨야 하는데 수분에 한번 닿으면 망가지는 소재를 어떻게 제품에 쓰겠어요? 전 세계 네로라 하는 천재 과학자들이 10년 넘게 이 문제에 매달렸어요. 수조 원의 연구비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어요. 결국 학계에서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이론상으로만 완벽할 뿐 영원히 상용화할 수 없는 저주받은 소재다. 하나 둘씩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이 소재에 미래를 걸었던 연구팀들이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렸어요. 국제학회에서도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 상용화 이야기는 점점 금기어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포기한 거예요. 단 한 팀을 제외하고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태우 교수 연구팀이에요. 있잖아요. 이 팀이 대단한 게 단순히 조금 더 열심히 했다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등을 돌린 그 순간에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태우 교수 팀이 이 연구를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무려 2014년부터예요. 전 세계가 이 소재를 저주받았다고 외면하던 그 시절부터 이 팀은 조용히 핵심 원천 특허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었어요. 남들이 포기할 때 특허를 출원하고 남들이 손 뗄 때 실험실 불을 켜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26년 1월 전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과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전 세계 과학자들이 평생 한 번 실리는 게 꿈인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이태우 교수팀의 논문이 한 달 강역으로 연달아 실린 거예요. 같은 해에 두 개를 연달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풀어낸 걸까요? 두 가지예요. 안정성과 대량 생산. 페로브스카이트 상용화를 가로막던 두 개의 거대한 벽을 동시에 무너뜨린 거예요. 첫 번째, 안정성 문제부터 얘기할게요. 연구팀이 선택한 방법은 갑옷을 입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갑옷이 아니에요. 나노미터 단위의 원자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조립해서 만든 삼중 보호막이에요. 쉽게 그려볼게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을 아주 작은 구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구슬 표면에 성질이 서로 다른 세 가지 화학 물질을 층층이 쌓아 올린 거예요. 첫 번째 층이 수분을 막고, 두 번째 층이 산소를 차단하고, 세 번째 층이 열을 버텨내요. 마치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예요. 이전까지 다른 나라 과학자들은 비닐봉지 한 장을 씌우는데 급급했어요. 당연히 미세한 틈 하나만 생겨도 다 무너졌죠. 근데 이태우 교수팀은 원자 단위에서 세 겹의 갑옷을 직접 짜 넣은 거예요. 내복을 입히고 그 위에 방수 패딩을 입히고 마지막으로 강철 아이언맨 슈트를 입히는 것처럼요. 결과는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발광 효율 21.5%를 달성하면서 장기 작동 안정성까지 동시에 잡아버렸어요. 성능도 올리고 수명도 늘린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거죠. 전 세계가 포기했던 모래성에 강철 갑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갈게요. 있잖아요. 과학에서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공장에서 수천만 개씩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대량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건 그냥 실험실 안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기존의 페로브스카이트를 합성하는 방법은 핫 인젝션, 즉 뜨거운 주입법이었어요. 섭씨 150도가 넘는 펄펄 끓는 용아에게 원료를 순식간에 때려 넣어야 결정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폭발 위험도 있고 값비싼 진공 장비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작은 프라이팬에서는 계란 후라이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수영장만 한 프라이팬에서는요, 가운데만 있고 가장자리는 날것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응기 크기가 커질수록 온도가 균일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결함 있는 결정들이 마구 섞여 나오는 대량 생산의 역설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우 교수팀이 선택한 방법은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였어요. 뜨겁게 해야 한다고? 그럼 차갑게 해보자. 연구팀이 개발한 게 바로 저온주의법이에요. 섭씨 0도 근처에 얼음물처럼 차가운 상태에서 용액을 섞는 방식이에요. 처음 들으면 솔직히 황당하죠.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이니까요. 근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차가운 환경에서 반응이 훨씬 천천히, 극도로 균일하게 일어나면서 결함 없이 완벽한 나노 결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급하게 식히면 금이 가는 유리와 달리 천천히 식히면 완벽하게 굳는 것처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가 여기서 나와요. 이 저온주의법으로 20리터짜리 대용량 반응기에서도 발광 효율 100%의 완벽한 나노 결정을 대량으로 찍어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발광 효율 100%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넣어준 에너지가 손실 없이 전부 빛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론적 최대치를 실제 대량 생산 공정에서 구현해버린 거예요. 값비싼 진공 장비도 필요 없고 폭발 위험도 없어요. 그냥 0도 용액만 맞춰주면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소재가 무한대로 쏟아져 나오는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두 개의 불가능을 동시에 가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기술 얘기는 됐고, 이게 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있잖아요. 아까 제가 한국이 OLED 팔 때마다 미국 UDC한테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특허료를 바친다고 했잖아요. 이게 30년짜리 구조였어요. 근데요,
이태우 교수팀이 2014년부터 쌓아온 페로브스카이트 원천 특허가 지금 몇 건인지 아세요? 9건이에요. 소재부터 공정, 소자까지 전방위로 촘촘하게 확보해 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전 세계 어떤 기업이든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싶으면 한국의 이 특허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삼성이 UDC한테 줄을 서던 그 자리에 이제는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한테 줄을 서는 구조로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받던 입장에서 받아내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30년 만에 역전이에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중국이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퍼부어서 OLED 시장을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 앞에서는 그 전략이 완전히 무력화돼요. 왜냐하면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성능이 OLED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면서도 제조 원가는 오히려 훨씬 싸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중국이 열심히 마차를 싸게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한국이 갑자기 전기차를 그것보다 더 싼 가격에 내놓은 거예요. 마차를 아무리 싸게 팔아봤자 전기차 앞에서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싶어도 핵심 특허가 한국에 있으니까 결국 한국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돼요. 추격해오던 중국을 따돌린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체스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태우 교수팀은 연구실에만 있지 않아요. 교수님이 직접 창업한 회사가 있거든요. 이름이 SN 디스플레이예요. 올해시 이 S2026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체 분야 최초로 혁신상까지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미 국내 전자대기업과 샘플을 주고받으며 상용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게 공식 브리핑에서 나왔어요.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더 이상 연구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나오려면 SN 디스플레이 혼자서는 안 돼요.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 장비를 만드는 기업, 패널을 양산하는 기업들이 전부 필요하거든요. 그 밸류 체인이 지금 국내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기술이 바꿀 미래를 그려볼게요. 페로브스카이트는 단순히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바꾸는 데서 끝나는 소재가 아니에요. 이 소재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활용 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 소재는 종이처럼 얇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구부려도 되고 접어도 되고 둘둘 말아도 돼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처럼 돌돌 말았다가 펼치는 롤러블 스마트폰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얇고 유연한 이 디스플레이를 옷감에 붙이면 옷 자체가 화면이 되는 스마트 의류가 가능해져요.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AR 스마트 안경이에요.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려면 결국 가볍고 투명한 안경 형태의 디바이스가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디스플레이가 너무 무겁고 전력 소모가 너무 크고 투명하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AR 안경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재예요. 솔직히 이 소재 없이는 진짜 메타버스 시대가 오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 우리가 만지는 모든 기계의 표면이 한국의 기술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세 줄로 압축하면 이래요. 첫 번째, 한국은 3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만들면서도 핵심 소재 특허를 미국에 뺏기고 제조 원가는 중국에 위협받는 진퇴양난의 구조 안에 갇혀 있었어요. 두 번째, 서울대 이태우 교수팀이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페로브스카이트의 두 가지 난제, 안정성과 대량 생산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그 30년짜리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세 번째, 이제 한국은
단순히 디스플레이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미래 디바이스의 핵심 소재 특허를 쥔 나라가 됐어요. 미국한테 로열티를 바치던 구조가 뒤집히고 중국의 가격 공세가 무력화되고 전 세계가 한국한테 줄을 서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저 주식 투자를 15년 넘게 해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진짜 큰 기회는 항상 조용한 순간에 왔어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모두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을 때 판이 바뀌는 순간을 먼저 읽은 사람이 그 과실을 가져갔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꿀 소재가 등장했고 그 특허가 누구 손에 있는지 확인됐고 실제 상용화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순간은 투자 인생에서 자주 오지 않아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태우 교수팀은 연구실에만 있지 않아요. 교수님이 직접 창업한 SN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CES 2026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분야 최초로 혁신상을 받았어요. 이미 국내 전자 대기업과 샘플을 주고받으며 상용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공식 브리핑에서 확인됐고요. 이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나오려면 SN디스플레이 혼자서는 안 돼요. 소재를 공급하고 장비를 만들고 패널을 양산하는 기업들이 전부 필요하거든요. 그 밸류 체인이 지금 국내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어요. 저는 지난 몇 달간 이 체인에 연결된 국내 상장사들을 하나씩 뜯어봤어요. 그 중에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민감한 내용이라 저희 커뮤니티 멤버분들한테만 따로 정리해서 공유 드릴 예정이에요. 페로브스카이트 밸류체인 자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산업 흐름이 바뀔 때마다 선제적으로 분석 자료를 공유 드리고 멤버분들께만 드리는 다양한 혜택들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가입비나 금전적 부담은 일절 없어요. 당장 투자 계획이 없으셔도 괜찮고 산업 흐름이나 분석 방식만 가볍게 참고하셔도 충분해요. 며칠 눈으로만 보시다가 본인 스타일이랑 맞지 않다 싶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입장 방법은 간단해요.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신 다음 지금 가장 필요하신 거 딱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정보방 입장, 히든 종목 받기, 핵심 자료집, 보유 종목 상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복잡한 절차 없이 30초면 끝나요. 물론 중복 체크도 가능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직접 소통하는 구조다 보니까 인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이번 주 배포될 핵심 자료와 정보방 정원이 곧 마감될 예정이에요. 정원이 차는 순간 예고 없이 링크가 닫히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지금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 조용히 넘어오세요.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